그럼 본격적으로 로스팅에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볼까요? 일단 이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스팅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온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BT를 많이 기준으로 두고요. 얘는 로스팅 시간이죠. 자, 그래서 몇 도에 투입해야 되냐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일단 로스팅의 목적 자체가 상온 상태 혹은 약간 좀 낮은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던 이 생두에 열을 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략 한 150도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많이 투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80도에서 생두를 투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180도에서 생두를 투입했다고 해서 이 BT가 180도부터 쭉 그 당시부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드럼이 가지고 있는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즉 상온 상태에 있던 생두가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도가 쭉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180도에서 투입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는 대략 한 100도 밑에 100도 이하의 온도까지 쭉 떨어집니다. 근데 드럼 밑에는 이 드럼에 열을 가할 수 있는 화력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순간 어느 시간대에서는 이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감소를 하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대에 이 온도를 우리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쭉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략 항상 같은 온도는 아니지만 대략 온도가 150도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 드럼 내부의 생두의 색깔을 보면은 처음에는 초록빛, 푸른빛을 띠고 있던 이런 생두들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노랗게 변한다고 해서 옐로우 단계라고 해요. 옐로우 단계라고 하고 처음 투입 시점부터 이 옐로우 단계가 시작되기까지의 이 구간을 우리가 보통 드라잉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생두는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물론 그거보다 높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생두도 있고 그거 낮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생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스팅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생두의 화학적 반응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뭔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향들이나 맛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자, 예전에 우리가 야영 갔을 때 제가 요즘에 또 캠핑을 자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캠핑에서 불멍을 할 때, 즉 나무에 불을 붙일 때도 이 물 먹은 나무들이 가끔씩 있어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들은 잘 안 탑니다. 불을 붙여도 계속 이제 이런 수증기가 이제 올라오는 현상들이 보이고 잘 타진 않는데 얘가 만약에 수분량이 좀 적어서 바싹 말라 있으면 그만큼 잘 탄단 말이죠. 로스팅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두를 태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화학적 반응들, 즉 열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런 화학 반응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분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구간을 드라잉이라고 부르는 구간들은 이 구간에서 수분을 날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이 생두의 수분이 어느 정도 저점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발현되는 이런 화학 반응들을 좀 더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옐로우 단계를 지나면 점점 생두는 갈색빛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약간 좀 연한 갈색을 지나서 좀 더 진한 갈색, 좀 더 진한 갈색으로 갈 때쯤에 어느 순간에 이 드럼 내부에서 팝콘 튀기는 소리처럼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1차 크랙이라고 합니다. 자, 1차 크랙이 왜 터지냐면 생두 안에 있는 수분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은 기화가 되면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고 물에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부피가 팽창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생두 안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하고 팽창하고 팽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팽창은 압력을 못 이기고 생두 한쪽 끝쪽이 약간 딱 갈라지면서 그쪽으로 수증기가 탁 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1차 크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뻥튀기처럼 이 드럼 안에 투입된 생두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고요. 초반부터 하나둘씩 탁 터지는 이런 애들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 터지는 소리의 빈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터지다가 대다수의 커피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터지는 구간들이 와요. 따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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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다가 결국엔 뒤늦게 터지는 애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터지는 소리가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빈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들이 전체가 다 1차 크랙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정의된 단어들은 아니지만 보통 로스터들은 이런 구간들의 흐름을 1차 초반, 1차 정점, 1차 후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차 초반, 정점, 후반을 지나서 1차 크랙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스팅이 끝난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로스팅이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는 이제 잠시 드럼 내부의 소리는 약간 좀 사라져요. 그냥 점점 생두의 색깔이 조금 더 이제 진한 갈색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구간에서 어느 순간 다시 1차 크랙보다는 조금 더 작은 소리로 틱틱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가 보통 2차 크랙이라고 불러요. 2차 크랙도 마찬가지로 2차 초반, 정점, 후반을 지나서 2차 크랙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크랙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팽창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차 크랙은 왜 터질까요? 2차 크랙 왜 터지지? 자, 우리가 1차 크랙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는 생두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열을 받아서 이런 화학적 반응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남으로써 자체적으로 생두 안에서 발생하는 가스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뒤로 갈수록 화학적 반응들은 점점 활발해지고 생두 내부에서 발생한 이런 가스들은 점점 많아질 텐데 결국에는 그 가스의 압력을 못 이기고 다시 한번 터지는 현상이 2차 크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을 비롯해서 라이트, 미디엄, 다크까지 봤을 때 모든 로스팅을 마친 커피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가스를 함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져나갔어도 말이죠. 그리고 그 가스의 함유량은 라이트에서 미디엄, 다크, 즉 배전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가스의 양이 좀 더 많아요. 이 가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커피를 가지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출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로스팅을 마친 이런 커피를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가스가 방출돼서 추출을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거친 후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관들을 가스를 없앤다는 개념으로 디게싱 기관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2차 크랙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2차 크랙 다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2차 크랙 다음에는 사실 로스팅의 과정은 없습니다. 자, 2차 크랙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드럼에서 그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생두에서 화학적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은 에너지로 인해서 이 생두가 탄화가 일어나고 또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태우면 뭔가 이렇게 타는 듯한 이런 연기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까지 올린, 즉 로스팅을 너무 진행한 이런 커피에서 우리가 이런 스모키한 느낌들이나 이런 탄 듯한 번트의 느낌들의 향들이나 약간 쓴맛을 많이 느끼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이런 탄화의 과정들이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크랙이 끝난 후에 계속 로스팅을 진행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생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향미들의 특징들은 거의 다 이제 소실이 된 상태고 주구장창 타고 있는, 즉 숯이 돼가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로스팅의 끝은 그냥 2차 크랙의 끝이 로스팅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 로스팅을 설명할 때 라이트, 뭐 미디엄, 다크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일단은 모든 생두가 우리가 커피를 먹어봤을 때 긍정적인 이거 커피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1차 크랙
터트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크랙이 터지기 전에 혹은 약간은 이제 몇몇 애들만 1차 크랙이 터진 상태에서 배출된 이런 굉장히 라이트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낮은 인텐스에 밋밋하고 뭔가 풋하고 약간 좀 비릿한 약간의 이제 풀떼기 혹은 지푸라기 종이 혹은 약간 좀 생땅콩 같은 비릿한 이런 느낌들이 느껴진다면 얘는 아직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향미물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지 못한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커피들을 우리가 보통 개발이 될 듯다는 개념으로 언더 디벨롭먼트 로스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1차 크랙은 무조건 터뜨려 줘야 되는데 이 1차 크랙이 시작된 이 이후의 구간들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배출하느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전도, 즉 로스팅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향미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내가 동일한 생두를 사용했을 때 로스팅에서 가장 큰 변화의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배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이 생두를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자, 1차 크랙은 무조건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차 크랙이 터지고 1차 크랙이 거의 끝날 때쯤 이 구간에서 배출된 커피들을 우리가 보통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약배전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1차 크랙이 끝나고 2차 크랙이 오기 전에 배출된 이런 커피들을 우리가 보통 미디엄 로스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2차 크랙이 시작됐냐 안 됐냐를 그냥 간단한 기준으로 잡고 2차 크랙이 시작된 이후에 배출된 이런 커피들을 우리가 다크 로스팅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는 명확하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이트 로스팅이야 이렇게 정의된 건 아니지만 대략 로스터들이 이제 공유를 하는 로스팅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로스팅 레벨, 즉 배전도를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원두의 색깔, 뭐 점점 뒤로 갈수록 색깔은 진해질 거니까요. 이 색깔을 보고 한 8가지 단계, 뭐 이제 시나몬, 라이트, 뭐 이제 뭐 쭉쭉쭉 시티, 풀시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8가지의 분류법으로 분류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분류법보다는 실제로 이 원두나 혹은 분쇄된 커피 가루들을 기계에 넣고 그 색깔을 수치화시키는 색도계를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